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크림 공화국의 독립국 지위를 인정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16일 실시된 크림의 주민 투표 결과를 고려해 크림 공화국을 독립주권 국가로 인정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현지 시각 18일 오후 3시 대의회 국정연설을 통해 크림 사태 등에 대한 견해를 밝힐 예정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크림의 독립을 인정한 것이 곧 크림의 러시아 귀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먼저 러시아 하원과 상원의 승인, 뒤이은 대통령 서명 등의 절차가 진행돼야 합니다. 뉴욕 증시는 제조업 지표 호조와 크림반도 사태에 대한 우려 완화 등으로 인해 1% 내외로 반등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181.55포인트 1.1% 오른 16,247.22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도 17.7포인트 0.9% 상승한 1858.83으로 마감됐습니다. 나스닥 역시 34.55포인트 0.8% 오른 4279.55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로써 다우지수는 6거래일 만에 반등했고 S&P 500과 나스닥도 사흘 만에 상승했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우크라이나 크림 공화국의 주민 투표가 끝나고 위기가 진정될 것이란 기대감이 형성되며 상승세로 마감됐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100 지수는 0.62% 올랐고 독일 닥스 30 지수도 1.37% 상승했습니다. 프랑스의 깍 40 지수 역시 1.32% 올랐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산업 생산이 혹한의 여파에서 벗어나며 6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2월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0.6% 증가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제조업 생산이 0.8% 늘었고 광산업 생산도 0.3% 증가했습니다. 직전월에 3.8% 상승세를 보였던 유틸리티 부문은 0.2% 감소세로 바뀌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산업 생산이 유틸리티 부문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망치를 2배 이상 뛰어넘는 반등을 보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뉴욕주와 인근의 제조업 경기를 보여주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도 이달에 소폭 개선됐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3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지난달 플러스 4.5에서 플러스 5.6으로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마켓워치 전문가 예상을 소폭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는 통상 제로를 기준으로 이를 상회하면 경기 확장 신호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유로존 경제지표는 예상보다 부진했습니다. 2월 유로존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확정치가 잠정치보다 하락한 0.7%로 지난 2013년 10월 수준까지 뒷걸음질 친 겁니다. 지난달 EU 통계당국인 유로스타트는 2월 CPI 상승률을 0.8%로 전망했었습니다. 2월 CPI 확정치가 20일 물가 목표치 2%를 크게 밑돌면서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은 커진 상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의 최혜림입니다. 시장이 바닥을 찾아가는 분위기죠. 어제 대외 불안과 외국인들의 엿새째 팔자 속에서도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는 1920선대 후반까지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물론 자동차주가 힘을 낸 것도 큰 도움이 됐었죠. 문제는 코스닥이 많이 부러졌다는 것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 속에 특별히 모바일 게임주 그리고 엔터주가 바짝 오른 데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을 급하게 받은 결과였는데요. 관리 종목 지정 우려가 나왔던 일부 종목들이 무더기 하한가를 맞은 것도 물론 영향을 미쳤겠죠. 결국 기관이 많이 올랐던 중소형주를 현금화시킨 뒤 저평가돼 있다는 조선이나 자동차주 등 대형주를 싸게 매입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나는 중소형주 뒤늦게 샀는데 어떡합니까 하시는 분들께 저희가 해법을 준비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1% 안팎으로 반등하면서 한 주를 의외로 깔끔하게 출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크림반도가 사실상 러시아와의 합병 수순을 밟고 있는 상황이지만 러시아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제재가 사실상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자 안도 랠리를 보인 겁니다. 때마침 뉴욕 쪽에서 제조업 지표들도 일제히 좋았죠. 오늘 코스피는 추가적인 반등세를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코스닥에 많이 밀린 종목들이 오늘 얼마나 반등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라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입니다.
템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청성촌놈의 증시타파 대표님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예, 혜련아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전국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효역교풀 펀드매니저 여러분, 외국 증권인사 증권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성촌놈 신장원입니다. 네, 1913 부근 정도는 단기 바닥을 찍었으니 1950포인트까지는 반등할 거다 하셨는데 코스피는 어제 그럭저럭 20선까지 후반까지는 올라왔습니다. 문제는 오버슈팅이니까 조심하라 그렇게 주의를 하라고 얘기해 주셨던 코스닥에 드디어 많은 매물이 특별히 많이 올랐던 모바일 게임 엔터주 중심으로 흘러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전문가는 아직까지 중소형주 일시적 조정이고 추세는 괜찮으니까 계속 홀딩하라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중소형주를 급하게 따라서 한 개인분들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실 것 같은데 역시 중소형주 추세적으로 괜찮다는 데는 반대 의견 내실 것 같습니다. 전략 들어보죠. 글쎄요, 저도 어제 코스닥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코스닥 우리가 이제 보통 그 고점에서 음봉 큰 거를 맞으면 흑산병이라고 하는데요. 전형적인 흑산병 모양이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그물망차드의 그 윗부분은 오버슈팅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주가 자체가 이제 너무 신고가를 갱신하니까 우리 개인들이 거기 담가지는데 주가 자체가 여러분 너무 조금 많이 빠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코스닥은 현금화를 한 번 더 아직까지 늦지 않았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닥 사실 엔터주라는 게 여러분 사실 너무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간 저는 여러분 530 특히 그물망 차트의 이 안쪽 부분까지는 주가 자체가 다시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반면에 코스피가 여러분 굉장히 좋죠. 이제 코스닥과 코스피가 반대입니다. 코스닥과 코스피가 반대인데, 코스닥은 그렇죠. 코스피는 반대로 언더슈팅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 주가 자체가 강세를 볼 가능성이 높다. 그때 그 강세 자체가 여러분 보다시피 많이 올라가겠느냐?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일단 올라가더라도 뜨문 가는 그런 모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일 바닥에 지난주 그 금요일 날 저점에 매수를 시켰는데요. 오늘 고점 되면 주가는 전반적으로 탄탄하지 않을까. 탄탄하다는 말은 저점을 지금 지수가 당분간은 저점이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간 일목균형표에 이제 선행 스팬2가 잘려나가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오늘부터 이제 선행 스팬2가 잘림으로써 전체적으로 장악 자체가 굉장히 신고가가 났다. 이 말은 뭐냐면 앞으로 주가가 움직이면 선행 스팬 1, 2가 같이 움직인다. 선행 스팬 1, 2가 움직이는 것은 대외적으로 주가 자체가 굉장히 강세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통 그 수익을 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 오늘 아니면 내일에 이제 큰 변곡이 한번 나올 것이다 했던데 아마 그 변곡 자체가 글로벌 증시가 뜨는 모양으로 봐서 상승 변곡 중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천천히 저는 분명히 지금 자리에서는 좀 추가적으로 상승의 여력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지금 자리에 보시면 전환선과 기준선이 같은 자리에 묶여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여튼 전체적으로 지금 자리에서는 주가 자체를 계속 보유해가지고 조금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누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피부 자체가 여러분 보다시피 이번에 이제 바닥이 여러분 보다시피 1915포인트 찍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간 제가 여러분한테 1950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950까지는 주가 자체가 제가 반등한다고 저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팔지 말고 조금 버텨보라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950까지는 반등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주봉으로 봐서도 이제 주봉이 오늘 일단 다입니다. 다인 그 자리가 이제 1935포인트인데요. 궁극적으로 저는 1950까지는 반등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말 듣고 이제 지난 금요일날 주식을 매수하셨던 분들은 천천히 느긋한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가가 코스닥, 코스피 다 합쳐가지고 가장 오버슈팅 됐던 종목이 사실 네이버입니다. 네이버가 제가 이제 80만 원 이상은 분명히 여러분한테 문제 있는 주가다 했는데 이제 88만 원 찍고 주가가 계속 밀립니다.
고점에서 10% 몰리는데 워낙 그 전고점이 튼튼하기 때문에 이 주가를 전량 매도하는 건 좀 자제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 130만 원, 그리고 포스코의 네이버에 80만 원은 수영하고 놀기에는 적합한 그런 가격이다. 이 말은 뭐냐면 제가 볼 때는 뭐 매수하셔도 부담 없는 가격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자리에서는 절대적으로 여러분 팔지 말고 갖고 있는 주식들을 계속 갖고 있어도 분명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주가 자체가 여러분 보다시피 제가 볼 때는요 한 15포인트 이상 상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차하면 1950포인트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 1950포인트는 하방 이탈하고 언더슈팅하고 뜨는 종목이기 때문에 비록 이 금융망 안쪽에 들어오시더라도 조금 고통스럽습니다만 제가 볼 땐 충분히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주식을 보유하시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주가의 물론 저항 자체가 이제 수렴에 있는 부분이죠. 수렴에 있는 게 1950입니다. 수렴이라는 것은 모이면 그래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지금에서는 계속 주식을 보유해야 다. 그 대신 주가 자체를 느긋한 마음으로 매수인 종목을 보여야지 고점에 사가지고 풀렸던 종목들은 바로 정리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61일평 자체가 끝자락입니다. 61일평 자체가 거의 끝자락입니다. 제가 볼 때 61일평도 앞으로 한 10일 정도 있으면 주가 자체가 이제 턴라운드입니다. 61일평이 상승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굉장히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럽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자리에서 주가 자체가 워낙 고점에서 많이 빠진 것보다 시간 가치를 충분히 보상을 치렀다. 이 말은 뭐냐면 주가가 낙폭이 과다든지 아니면 시간 가치로 시간을 많이 하든지 해야 돼. 제가 볼 때는 낙폭보다는 시간으로 해서 지금 자리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저점자인지 아닌가 생각하고요. 어쨌든 간 여러분 이동평균 수렴에 있는 자리 그 자리까지는 여러분 한번 지켜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일목균형표의 앞자리가 여러분 보다시피 구름입니다. 구름 자체가 변곡점 자리인데 양구름인지 은구름인지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굉장히 저점에는 매수, 고점에서 양면성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누차 말씀드리는데 그 양면성 자체가 여러분 보다시피 제가 이제 1950이 이제 이동평균이 수렴했지만은 전환선과 기준선도 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지금 자리에 물론 1950에서 기다리면 추가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만은 일단 여러분께서는 1950까지는 한번 느긋하게 보고 1950에 도달한 다음에 제가 또 새로운 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이 이제 한 주 됐는데요. 한 주 돼 갔는데 또 이제 외국인은 매도. 이번에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과 이제 개인들의 이제 합작으로 이제 서서히 하는데 아직까지 모릅니다. 지금 이제 개인들은 물려 있고요. 개인들은 이번에 전부 다 매도입니다. 전부 다 매도. 전부 다 매도로 하는 것은 밑으로 가면 돈 먹는 쪽을 해놨다. 그 선물도 마찬가지고 옵션 돈 내려가면 돈 먹는 건데 요즘 외국인과 기관들은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외국인 개인들은 계속 좀 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께서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그 선물 형태를 보면요. 선물의 무게중심 자체가 254입니다. 254인데요. 오늘부터 254 넘을 것 같아요. 선물이 만약에 넘는다면은 장이 예상외로 이제 아주 세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물 제가 이제 볼륨 하단에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라겠습니다. 하라겠습니다. 만약 원하신 분들은 청소님 지금 매수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렇게 볼 때 중장기적으로는 여러분 물론 1박 2일, 2박 3일은 그런 단타는 내가 확인할 수 없지만 일단 코스닥이 좀 멀리 와서 지금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 그 선물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그래서 선물은 제가 누차 평균 가격이 254 하방에서는 언제든지 콜이다. 물론 평균 가격이 바뀝니다만은 지금 자리에서는 여러분 선물을 제가 금요일날 적극사를 살았겠지만 오늘 또 제가 볼 때는 저점에서 주식은 그냥 지켜보자지만 선물은 늘린 몫이 적극적으로 시그널이 상승 트렌드를 그리면 매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어제 그 월요일 보면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갑자기 팔고, 뭐 이상한 종목입니다. 그 반면에 이제, 기관들 동향 보시면 반도체 주주를 많이 팔고, 뭐 LG나 소프트, 기아차 이런 주식. 그러니까 탄탄한 주식, 물론 뭐 탄탄합니다만은 다 탄탄하겠죠. 그렇지만 여기 탄탄한 것 중에 뭡니까? 낙폭과대 종목을 매수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적으로 지금 자리에서 주가가 지수에 비해서 안 빠진 종목들은 사는 거는 제가 분명히 반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수에 비해서 하락한 종목들 쪽으로 꼭 사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코스닥은 여러분 보시면 답이 딱 나옵니다. 다음이 이제 매수 최근에 이제 게임주 좀 하다가 매수가 한 뭐 상위 종목들이 한 200억 정도 돼요. 요즘 뭐 70억, 20억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종목이 서서히 그 사이 기관들 곁에 넘기고 조금 코스닥 제가 이제 염려스러운 부분이 여러분이 이제 몰려들었을 때 여러분 주식을 여러분에게 넘겨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도 코스닥 상승이 물론 뭐 제가 여러분 일찍 팔았습니다만은 코스닥 상승 자체가 사실 여러분 갖고 있는 것들은 아직 본전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할까 말까 고민하는 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코스닥은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이 코스닥 자리가 반등이 짧은 더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엘리트 파동. 그렇지만 코스닥은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다. 현금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또 뭐 하루입니다. 하루인데 뭐 정성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갖고 있는 분 갖고 있고 제가 주식은 추격 매수를 하면 안 된다. 그 대신 선물은 분명히 추격 매수를 해도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어제 주가 자체가 이제 글로벌 증시 주가가 특히 다우, 나스닥, S&P 모두 양봉장대입니다. 그리고 유럽 증시도 양봉장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 일단은 양봉장대로 시작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포인트, 20포인트인데 만약 주가가 많이 상승해가지고 1950, 제가 볼 때 45 이상 간다. 이래 되면은 현금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이 현금화를 좀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만 어쨌든 간 제가 또 250 종착되면 그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함부로 하지 마시고 그대로 갖고 있어라 이렇게 봅니다. 오늘 그 기사분이 그 증권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저는 좀 아니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고 증권주는 기관과 외국인들 가장 골치 아파하는 게 증권주입니다. 그래서 증권주 지금 담보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증권주는 뭐 혹시 한두 개 맛배기로 사는 거는 빼놨지만 증권주를 자기 자산의 20, 30% 사는 거는 절대 아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또 화요일인데요. 결론은 주식은 코스닥은 무조건 매도를 동참을 하자. 코스피는 보유하신 종목 1950까지는 갖고 가 있자. 그다음에 선물은 저점의 매수가 유용하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천님 신청합니다. 네, 어제 급한 매물이 많이 나왔던 코스닥은 금운망 차트 안쪽까지 530선 포인트까지 조정이 불가피하니까 지금이라도 현금화하셨고 코스피는 1950포인트까지 반등이 가능하니 거래소 종목들 홀딩, 특별히 선물 쪽은 254까지 반등이 기대되니까 추격 매수까지 허용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청송촌놈 샘플러스 신청한 전문위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의 상한가 예상 종목 미리 알아볼까요?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간입니다. 이드코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 코스피는 자동차주 강세 덕분에 전일 반등에 성공했는데 코스닥이 급하게 밀려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특별히 모바일 게임 인터넷 쪽은 하루 만에 일부 종목이 한가까지 밀리는 대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시장이 일단 우선일 것 같아서 좀 짚어주셨으면 하고요. 종목으로 들어가 보면 퍼스텍이 북한 미사일 발사 재료에도 불구하고 2,200원 돌파가 좀 무산돼서 아쉬운 반면에 정몽준 테마 가운데 코엔텍은 두 자릿수로 급등했더라고요. 이어서 종목 리뷰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어제 같은 경우가 차별화된 그런 장세라고 좀 할 수 있겠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코스닥 쪽에서의 흐름 자체가 조금은 탄력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관점에서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자동차주들 그리고 건설 섹터 쪽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코스피가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 위주로 체크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어제 대형주 위주로의 상승이 좀 나와주면서 코스닥은 급락이 나와주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게 지금 코스닥에서도 제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말씀드리고 있는 섹터가 테마 섹터 쪽이더 뭐 IT 부품주라든지 뭐 스몰캡 종목들이 아니라 재료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뭐 유효한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 낙폭과대 대형주들 위주로의 그런 쏠림 현상이 오늘도 좀 나아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이 하락을 해도 대응하기는 오히려 쉬운 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코스닥 시장을 하락을 예상하면서 어떤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비교 설명을 해드렸죠. 뭡니까? 서울반도체죠. 이 서울반도체가 역사적 신고가가 58,800원. 그러니까 2010년도에 경신한 가격이 58,800원인데 지금 2014년도에 이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추가적인 지수, 코스닥 지수의 상승이 가능한 부분으로 그동안 상승을 이끌었던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지금 서울반도체가 좀 보면 56,600원을 터치하고 밀리면서 코스닥도 밀리는 구간. 그러니까 현재 구간이 지금 이 서울반도체가 21선까지 밀리는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제가 분명히 좀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시장은 코스피 대형주 쪽과 테마 섹터 위주로 그러니까 재료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그리고 코스피 대형주 낙폭과대 쪽으로 단기간에 이동하시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상승 출발한다면 바로 대형주 쪽 매수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이나 자동차 쪽 매수 임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바로 돈의 흐름들 빠르게 이동하는 걸 포인트로 잡으면서 현재 시장 자체를 이해하고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한 부분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대형주도 그렇지만은 코스닥 시장이 하락이 나올 때마다 테마 섹터 쪽으로 집중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몽준 관련주들 또 한번 맥점 구간에서의 큰 급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어제도 코인텍이 준상한가죠. 14% 가까운 상승이 장중에 좀 나와주었고 현대통신이나 뭐 한국내화 이런 종목군들도 장중에 상승이 좀 나오면서 큰 급등락이 좀 나온 것 같은데 중요한 게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게 바닥권에서 퍼스텍이죠. 이 퍼스텍이 그동안에 방산주로 엮였지만은 정몽준 관련주로 편입이 되면서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어느 정도 좀 나와주었었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격포제적인 부분 그러니까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이슈 그리고 정몽준 섹터에 대한 편입에 대한 부분들까지 이 격포제에 대한 부분들까지 체크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오히려 어제 독이 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이 퍼스텍이 그동안 저항으로 작용했던 2,200원을 어제 갭으로 돌파했습니다. 갭으로 돌파를 하면서 역시나 북한발 리스크로 먼저 움직이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했었지만은 바로 2,200원대 저항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오히려 북한발 리스크로 그런 매수가 들어왔던 부분들이 단기성 그 차익 실현 물량들 빠르게 좀 나오면서 종가는 마이너스로 끝나는 그런 부분이 좀 나와주었기 때문에 방산주로 움직였던 부분들에 대한 움직임이 오히려 지금 독이 되면서 저항을 두텁게 만드는 부분들이 캔들에서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물량들이 장중에 흡수가 되면서 슈팅이 나와주는 게 중요한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 퍼스텍은 일단 우리가 좀 수익 중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홀딩 관점으로 일단 하락장에서 택지 종목으로 대비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지금 중요한 게 코인텍이나 현대통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가 나오고 10% 급등이 나와줄 때 이 퍼스텍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정몽준 관련들을 엮여서 상승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바로 방산주에서 정치 테마 쪽으로 엮이는 부분들이 아직 개미들에게는 아직까지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서 대응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코인텍이나 현대통신 이런 종목들은 뭐 수익을 챙기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경성이 4월 중순 정도로 예정이 좀 돼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 정몽준 관련주들 보도저수 고점 매도 저점 매수 지속적으로 봐도 무방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앞에서 말씀드린 대형주들이죠. 그러니까 현재 지수가 하락 후에 상승이 나와주었었고 코스닥 쪽에서 코스피 쪽으로 쏠림 현상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많이 오른 종목들 말고 덜 오른 종목들 위주로 단기 트레이딩 전략 관점에서 접근을 하셨다가 지수 1940에서 50포인트 정도 돌파 여부에 따라서 포트를 재편성하거나 끌고 가는 전략. 그러니까 지금 종목들이요. 움직임이 어떻게 보면 한 방의 움직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수가 하락하는 틈을 이용해서 종목들을 한 방에 빼버리고 상승하는 틈을 이용해서 한 방에 올려버리는,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이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들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자동차 섹터 그리고 건설 섹터 쪽으로 찍어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제 급등이 나와준 게 LG 디스플레이하고 조선주들 상승이 좀 나와줬는데 이런 섹터들도 어떻게 보면 저점에서 말씀드렸던 대형주들하고 같은 맥점 구간에서 들어온 게 사실이고 일단 골고루 좀 상승이 나와줬는데 일단은 중요한 부분이 그렇게 상승을 했다 하더라도 모든 부분을 포인트에 두고 상승에 대한 부분까지 전부 수익을 낼 수 없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포인트로 잡으셔야 될 게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시장은 지속적인 상승장이라는 관점 하에 그런 관점 하에 열어두고 매매를 진행하셔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시장 상황하고 갭상승하는 바로 이런 상승하는 부분들로 봤을 때는 역시나 눌림 매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주식 자체를 롱런의 관점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어제 제가 일단은 지수부터 확인하고 종목들 체크하자라고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도 현재 지난주 하락에 대한 되돌림 파동이 나와준다면 단기 포지션으로 움직여서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 일장 같은 경우에도 어제 말씀드렸던 바닥에서 돌리는 종목들 그리고 섹터들 철강주라든지 건설주들, 자동차들,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 골고루 매수 관점으로 보면서 오늘 장 같은 경우에도 대형주들 쪽에서의 움직임 체크해보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일부러 좀 종목을 안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청자분들 보유 종목 있죠? 그 보유 종목들이 얼마만큼 하락 후에 되돌림이 나오는지 확인하셨다가 그리고 총알 충전을 다시 하셨다가 코스닥 저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수 자체가 지금 맞고 떨어지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하고 나서 재차 포트 조정을 통해서 종목군들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각카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일단 현 시장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대형주 저점 매수하거나 혹은 코스닥의 재료 살아있는 종목으로만 압축해서 들고 가는 것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하셨는데요. 수익이 낮다면 정몽준 관련주들은 약간 수익을 챙겨도 좋겠고 4월 경선까지 재료가 좀 살아있으니까 끌고 가도 괜찮겠다 하셨습니다. 저점 매수, 고점 매도 계속해서 반복해도 좋겠다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두코 멘토님과 함께 봤고요. 간밤에 글로벌 증시는 반등이 나왔습니다. 크림반도를 둘러싼 어떤 긴장이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닌데 최악의 국면은 지났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안도랠리를 뉴욕도 유럽도 보인 것이죠. 특별히 러시아에 대한 미국과 EU, 즉 서방 측에 대한 제재가 상당히 좀 이거 미미하고 약한 것 아닌가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이거 군사적 무력 충돌까지는 안 가겠구나라는 분석이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도 오늘 추가 반등이 충분히 예상이 되는데요. 코스닥 걱정입니다. 잠시 이어지는 2부에서 해답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고맙습니다.